남부에서 형성된 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 워싱턴 DC 지역에 한파와 함께 눈폭풍이 예상된다는 기상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미 국토안보부는 2025년 한 해 동안 악한들을 포함한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미국에서 내보냈다고 공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첫해 아이스 이민 다속 요원들은 2만 2천 명으로 2배 이상, 예산은 300억 달러로 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인수에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지만 안보상 기뇨에 반드시 인수하게 될 것으로 강조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한다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즉 BNPL 무이자 할부 금융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워싱턴 뉴스 투데이입니다. 남부에서 형성된 폭풍이 북동부로 이동하면서 이번 주말 워싱턴 DC 지역에 한파와 함께 눈폭풍이 예상된다는 기상당국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적설량 8에서 10인치, 경우에 따라 15인치 이상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가운데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폭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가 더 분명해질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대비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안혜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말 워싱턴 DC 지역에 겨울 폭풍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상 당국은 폭풍의 세부 경로에는 아직 변수가 있지만 눈과 강한 한파가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예보에 따르면 이 폭풍은 금요일 남부 지역에서 형성된 뒤 동부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워싱턴 지역에서는 토요일 밤 늦게부터 일요일 사이 눈이 시작돼 월요일 아침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눈이 장시간 이어지면서 주말 이후 출근길과 학교 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재 여러 기상 모델을 종합하면 DC 지역의 평균 예상 적설량은 약 8에서 10인치 수준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다만 예보 모델 간 편차가 매우 커 폭풍이 어떻게 발달하느냐에 따라 전혀 눈이 내리지 않는 경우부터 15인치 이상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국립기상청은 눈이 쌓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예보를 주의 깊게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폭풍의 핵심은 북극에서 내려오는 강한 찬 공기와 남부에서 유입되는 습한 공기의 결합입니다. 두 기압계가 효과적으로 맞물릴 경우 워싱턴 지역에도 비교적 오랜 시간 동안 눈이 내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합이 약해질 경우 폭풍이 남쪽으로 치우치면서 영향이 줄어들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영향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고 눈이 내리다 진눈깨비나 어는 비로 바뀔 가능성도 함께 언급되고 있습니다. 기온 하강도 함께 경고되고 있습니다.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한기가 유입되면서 금요일 낮 기온은 화씨 30도대, 밤에는 10도대로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낮 최고 기온이 화씨 10도대 후반에서 20도 초반에 머물 가능성이 크고 경우에 따라 기록적인 저온에 근접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온이 낮을 경우 눈이 내리면 가볍고 건조한 형태로 빠르게 쌓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 한 번 쌓인 눈은 쉽게 녹지 않아 다음 주 초까지 도로 결빙과 미끄럼 사고 위험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지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낮 기온은 화씨 20도대, 밤에는 10도대나 한 자릿수까지 떨어질 수 있어 추위가 장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상당국은 이번 폭풍이 아직 며칠 남아있는 만큼 예보가 조정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목요일이나 금요일쯤 폭풍의 이동 경로와 강도에 대한 윤곽이 더 분명해질 것으로 보고 있으며 그 시점이 실질적인 대응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안혜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첫 해인 2025년 한 해 동안 악한들을 포함한 불법 체류자 300만 명을 미국에서 내보냈다고 공표했습니다. 강제 추방이 67만 5천 명이고 자진 출국한 외국인들이 220만 명이라고 국토안보부가 발표했습니다. 한면택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만에 미 입국자를 완전 틀어막는 동시에 불법 체류자들을 30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내는 역대급 성적을 올린 것으로 공개 선언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주년을 맞아 백악관 브리핑에 깜짝 등장해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첫 해 한 해 동안 형사 범죄자들을 비롯해 불법 체류자들을
기록적으로 미국서 추방하거나 나가게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Remove tens of thousands of illegal alien gang members, drug dealers, murderers, child predators, human traffickers, fraudsters, savage criminals, and others. We removed them from our country. They're out. They're gone. 국토안보부는 2기 출범 1주년에 맞춰 20일 발표한 실적에서 첫 해 한 해 동안 악한 중에 악한을 포함해 300만 명이나 미국서 내보냈다고 공표했습니다. 미국에서 내보낸 300만 명 중에서 강제 추방자들은 67만 5천 명이고 스스로 떠난 자기 추방, 자진 출국자들은 220만 명이라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You will be fined nearly $1,000 a day, imprisoned, and deported. You will never return. But if you register using our CBP Home app and leave now, you could be allowed to return legally. 국토안보부는 12월 19일에는 62만 2천 명 강제 추방에 190만 명 자진 출국으로 250만 명을 내보냈다고 발표한 바 있었는데 1년 전체 통계로는 300만 명으로 50만 명 더 늘어난 겁니다. 이에 비해 트럼프 첫 해에 남부 국경에서 미입국을 시도하다가 붙잡힌 외국인들은 연간 전체가 9만 명으로 월 평균 9천 명 이하로 전임 행정부 시절보다 95%나 급감하면서 사상 최저 기록을 세웠습니다. 바이든 시절에는 한 달 평균 15만 5,500명이나 체포돼 트럼프 시절의 첫 해 전체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하루 평균 국경 체포자들은 바이든 시절 5,110명에서 트럼프 첫 해에는 251명으로 무려 1936%나 급감한 것으로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2기 출범일부터 국경을 사실상 봉쇄해 미입국 시도자들을 급감시켰으며 국경에서 체포했다가 미국 안에서 풀어주는 캐치 앤 릴리스 정책을 금지시키고 보석 석방도 중지시켰습니다. An agency that is dedicated to ever-evolving and innovative techniques for screening and vetting its applicant pool. An agency that must be vigorous in its efforts to detect, deter, and disrupt immigration fraud. 트럼프 첫 해에는 이민서비스국 USCIS도 심사와 조사를 한층 강화해 이민 사기 신청과 허위 서류 제출 등을 포착해내는 사법 집행기관으로 180도 변신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첫 해 1년 동안 이민국에 출두한 외국인들을 2,400명이나 현장에서 체포했고 사기 신청, 허위 서류 제출 등으로 의심되는 2만 9천 건을 포착해 조사했으며 20만 명에게 출두 통지서 NTA를 발송하고 이민 신청 기각, 추방 절차를 밟았다고 국토안보부는 밝혔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첫 해 1년 동안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전개하고 있는 ICE 이민 단속 요원들은 1만 명에서 2만 2천 명으로 2배 이상, 예산은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3배 급증한 걸로 계산됐습니다. 이는 FBI 연방수사국에 비해 숫자 면에선 1만 5천 명 적은 것이지만 예산은 3배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임기를 시작하며 최대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내걸고 이민 단속 요원들은 2배 이상, 연간 예산은 3배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월 4일 독립기념일에 발효시킨 BBB법에 따라 국토안보부 산하 ICE 이민 세관집행국의 예산을 4년간 733억 달러를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ICE의 예산은 당초 연간 118억 달러에다가 733억 달러를 합해 850억 달러로 급증했습니다. ICE의 연간 예산은 2003년 출범 당시 60억 달러에도 못 미쳤고 2024 회계연도까지 100억 달러 미만이었다가 2025년에는 850억 달러로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733억 달러는 4년간 예산이므로 연간 예산으로는 ICE에 290억 달러씩 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존 예산 100억 달러에 비하면 3배 급증한 것입니다. 이 같은 예산 확보로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 선봉에 서 있는 ICE의 이하로 요원들은 1만 명에서 1년 만에 2만 2천 명으로 2배 이상 늘렸습니다. ICE 요원 1만 명을 새로 선발하며 5만 달러의 보너스와 6만 달러의 학자 융자금 상환을 내걸자 22만 명이 몰려들어 1만 2천 명을 새로 뽑아 6주 만에 훈련을 마치고 일선에 투입했습니다.
아이스 이민 세관 단속국은 2026년 새해에도 충원 작업을 지속해 은퇴자들이 생겨도 항상 2만 2천 명 이상의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전국의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FBI 연방수사국은 현재 3만 7천 명이 일하고 있어 숫자 면에선 아이스 요원들이 1만 5천 명 적은 편입니다. 하지만 현재 불법 체류자 체포 추방 작전에는 2만 2천 명의 국경 순찰대원 중에 수천 명, 일터급습과 특별수사를 벌이는 HSI 국토안보부 특별수사대 7,700명이 별도로 있어 FBI를 뛰어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FBI의 연간 예산은 113억 달러에서 100억 달러로 소폭 감소한 반면 아이스 예산은 10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3배 급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체류자들과 추방 대상자들을 구금하는 이민 구치 시설을 2025년 초 3만 9천 명에서 현재 6만 6천 명으로 늘린 가운데 10만 명으로 확충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450억 달러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FBI 연방수사국은 각종 연방 범죄자 15만 3천 명을 장기 수감하고 있는 데 비해 아이스 이민단속국은 10만 명을 단기 수감하고 있다가 신속 추방하려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 인수의 무력 사용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에게 협상에 즉각 돌입하자며 그린란드는 미국과 나토의 안보상 기뇨에 반드시 미국이 인수하게 될 것으로 자신했습니다. 한면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나토 동맹국인 덴마크령 그린란드를 인수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한편으로는 안심시키면서도 결국 나토의 안보를 위해서라도 미국에 넘겨야 한다는 경고장을 발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스위스에서 열리고 있는 다보스 포럼에 직접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미국은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 무력을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공개 약속했습니다. I won't do that. Okay? Now everyone's saying, oh, good. That's probably the biggest statement I made because people thought I would use force. I don't have to use force. I don't want to use force. I won't use force. 미국이 무력을 사용해 그린란드를 침공해 장악한다면 같은 나토 동맹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한 회원국이 공격당하면 집단 대응한다는 나토 공약에 반하는 것은 물론 나토 자체를 깨게 해야 할 것으로 경고받아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토의 종말까지 우려대원 무력 사용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명확하게 전명해 나토 동맹 32개 회원국들과 27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미국의 그린란드 인수를 위한 협상을 즉각 시작하자고 덴마크에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방어할 능력이 없으며 적들로부터 방어할 국가는 미국이 유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는 세계 2차 대전 시 미국이 자국과 그린란드를 방어해줬는데도 고마워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침공에 불과 6시간 만에 함락됐다며 그린란드는 물론 자국을 방어할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미국이 그린란드를 구해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그린란드의 광물 때문에 인수하려는 게 결코 아니라며 오로지 안보상 이유 때문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그린란드를 인수하지 않으면 러시아와 중국에게 넘어가고 그럴 경우 미국과 덴마크를 포함한 나토 전체 안보가 위협받게 된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경고입니다. 그린란드는 세 가지 이유에서 미국에게는 기묘한 요충지로 꼽히고 있습니다. 첫째, 러시아나 중국이 미사일 공격을 하게 되면 그린란드 상공으로 날아가는 게 최단 항로이기 때문에 이곳에 미국이 미사일 방어망과 요격 미사일 등을 배치하면 이를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둘째, 북극 항로가 상선들과 항공기의 새로운 최단 항로로 급부상하고 있어 군사적은 물론 상업적으로도 최대 요충지로 떠올랐습니다. 셋째, 그린란드에는 히토류를 비롯한 광물들이 4조 4천억 달러치나 매장되어 있어 강대국들이 모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신속하게 캐낼 수 있는 광물의 가치만 해도 1860억 달러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WKTV 뉴스 한면택입니다. 미국 및 소비자들 사이 지금 사고 나중에 지불한다는 Buy Now, Pay Later, 즉 BNPL 무이자 할부 금융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물건 구매뿐만 아니라 렌트비까지 2번으로 분할 납부해주는 서비스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생활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민 소비자들은 갈수록 Buy Now, Pay Later, BNPL로 불리는 무이자 할부 금융 플랜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방소비자금융보호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BNPL 플랜을 이용한 미국민 소비자들은 2022년도 4,800만 명에서 2023년도에는 5,360만 명으로 12% 증가했습니다. 소비자 한 명당 이용 횟수를 보면 5.7회에서 6.3회로 11% 늘어났습니다. 1인당 연간 평균 무이자 할부금은 745달러에서 848달러로 14% 증가했습니다. BNPL을 선택하면 총 대금을 한꺼번에 내는 것이 아니라 보통 1년으로 나누어 분할 납부하면서도 무이자로 추가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이때에 상품 판매 회사와 계약을 맺은 BNPL 회사들이 분할 납부를 관리해주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평균 APR이 20% 이상 되기 때문에 상당한 이자를 물어야 합니다. 판매업체에서 발행하는 카드는 이자율이 더 높아 인기를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이자 할부 금융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BNPL 플랜들은 물건 구입뿐만 아니라 렌트비 분할 납부 등 다른 서비스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BNPL 회사 중 규모가 큰 곳으로 알려진 어펌이라는 회사는 최근 뉴욕 지역에서의 에소스라는 회사와 협약을 맺고 렌트비를 한 달에 2번으로 나눠 납부해주는 서비스를 시범 실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펌이라는 BNPL 회사는 2,4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어 최대 규모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렌트비 분할 납부 서비스는 비싼 렌트비에 비해 소득은 늘지 않는 세입자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펌 회사의 렌트비 분할 납부 서비스가 큰 호응을 얻을 경우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각종 서비스로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BNPL 플랜들의 급속한 확산으로 보이지 않는 수법을 동원해 고객 속임수에 나서려는 회사들이 나타날 수 있고 미국민들의 빚을 계속 늘릴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으나 지금 당장은 이점이 더 많다는 평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워싱턴 뉴스투데이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